자, 오늘은요, 5월 소식하고요, 와사 등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5월 소식부터 시작하시죠.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 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보일 때나 너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리는구나. 자, 지금 이 작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화자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편지를 보낸 사람은 굉장히 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리웠던 사람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 편지를 읽으면서 편지를 썼던 그 사람에게 편지 발신인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아마도 화자가 지금 현재 처한 공간이 지금 오동나무 꽃이 이제 피는 그 공간인가 봐요. 근데 이 오동나무 꽃이 이제 그 여름, 첫 여름에 이제 여름을 시작한 초여름에 이제 피는데 이게 당신은 그립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죠. 자, 우리 머릿속에 오동나무 꽃이 가득 피어 있는 모습이 떠오르죠? 시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계절상으로는 여름이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린 나그네의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어린 나그네, 지금 현재 편지를 보냈던 그 사람, 즉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어린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서 오려니 파랑새가 되어서 저 사람의 소식을 나한테 화자에게 전해주려니, 그쵸?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보일 때나 너가 남기고 갔던 그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구나. 너는 이제 내 옆에는 없어. 화자 곁에는 없죠. 다만 이제 이렇게나 편지로 통해서나 이제 그 소식을 알 따름이죠. 그러면 편지가 아닌 이상은요. 나머지는 오로지 기억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남기고 간 기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가 남기고 간 기억이 소곤소곤거리는구나. 기억이 소곤소곤 된다고요? 사람처럼 표현했네요. 의인법,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 청각적인 이미지요.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은 편지를 받으면서 화자가 그리웠던 그 과거를 떠올립니다. 지금 첫 줄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있었던 이 공간, 오동나무 꽃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는 그게 너 그립지가 않냐, 그 얘기. 그 다음이요.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려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리나니. 자, 드디어 편지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날아온 소식이죠. 그 소식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다라고 하는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데 그 이제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글자들을 뭐라고 해? 가여운 글자마다. 편지의 글자를 가리키겠죠? 먼 황해가 남실거리나니.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뒷부분에 문제의 3번인가요?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작품은요. 강화도에 이제 교사로 발령난 사람이 지금 이 편지 보낸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사람이 강화도에 있다는 얘기는요. 이 먼 황해라고 하는 말이 맥락이 맞다는 부분이 있죠. 즉 편지 발신인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겠네요. 편지를 읽으면서 그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누가? 화자가. 자, 그 다음에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자, 종선이 뭔가 하면요. 큰 배에 딸린, 오타네요. 딸인이 아니고 딸린 작은 배입니다. 근데 이 작은 배가 막 한창 치달리고 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막 바다를 가르면서 막 가고 있는 거죠. 즉 바다를 가르면서 힘차게 재빠르게 나아가는 형상. 근데 이렇게 빠르게 나아가는 걸 통해서 뭘 표현하고 싶은 건데요? 편지를 보내준 그 사람을 그리워한 나머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편지 발신인을 향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내쳐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자, 쾌활한 5월 넥타이, 갑자기 넥타이 왜 나왔을까요? 이 화자의 마음 상태가 이와 같다 그 얘기예요. 넥타이라고 하는 사물을 통해서 바람에 넥타이가 막 너플너플 거리는, 쾌활하게 막 움직이는 내 마음 상태가 그래. 화자의 심적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죠. 누구를 향해서? 편지 발신인을 향해서.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외따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자, 하늘과 딱 닿아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사람은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섬에서 지내고 있대요.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으로 묘사한 게 이거죠. 하늘과 맞닿아 있는 푸른 물결 수평선에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것이 뭘까요? 섬이죠. 대상이 지내고 있는 공간. 자, 근데 그 섬은요, 외따른 섬, 로맨틱. 이상하지 않아요? 외따로 있어.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인데 낭만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 내가 편지를 받고 보니까 내가 너가 많이 보고 싶어. 너 있는 대로 가고 싶어. 즉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쬐끄만 이 페스탈로치야.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맞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문제 3번 보기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화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편지를 쓴 사람이래요. 그렇죠. 즉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일본말을 가르치러,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일본말을 왜 가르칠까요? 강화도에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날마다 밤마다 섬 둘레가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오는 오르간 소리 점점점점. 강화도라고 하는 섬이잖아요. 근데 풍랑이 근심스러울 정도로 막 몰아치는 거는 좋은 걸까요? 좋지 않죠.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리워하는 저 사람이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풍랑 때문에 섬에서 지낼 때 무섭게 지낼까봐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오는 오르간 소리. 이때 오르간 소리는요, 사실상 그 섬의 그 바다의 파도 소리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여기까지 확인하면요, 그만큼 나는 너를 보고 싶다, 나는 너를 굉장히 애정한다, 그리워한다 라는 걸 계속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결국에는 편지를 보내준 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근데 군데군데 장면에 보면은 굉장히 그림 그린 듯이 되어 있죠. 회화적입니다. 편지 형식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았고, 마찬가지로 받은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저 사람을 향해서 막 이제 자신의 얘기를 또 이제 표하듯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맨틱, 페스탈로치, 넥타이 이런 단어들 굉장히 낯설지 않아요? 많이 현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5월 소식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요, 와사등.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자, 와사등 등불이 쫙 켜져 있습니다. 이 등불이 켜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각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근데 저 등을 이제 신호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슬프다라고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차단한, 비인, 홀로 전부 다 시적 허용입니다. 근데 하늘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하늘이 비어있어서 그냥 객관적인 서술한 건가요? 아니죠. 화자의 마음 상태가 내면이 공허하다 그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은 방향을 잃은 현대인의 고독. 그 다음에 긴 여름 해 황망이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 벙어리 되어서 입을 다물다. 자, 여름이 되면요 해는 길어요. 근데 이게 해가 긴데 그 해가 이제 넘어가고 있죠. 해가 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해가 지는 상황을 자신의 그 날개를 접는다. 마치 새처럼 비유했습니다.
일종의 활용법이겠네요. 자, 해가 지고 있는, 석양이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늘어서 있는 고층이, 자, 아주 이제 키가 큰 고층 건물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백한 묘지석. 예, 왜 무덤가에 가면 있는 그 묘지석 있잖아요. 비석. 그것처럼 이제 이 건물들이 서 있다 그 말이야. 얼마나 삭막해요. 그 다음에 찬란한 야경이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그쵸? 지금 야경의 풍경이 이 밤에 이 조명들이 무성한 잡초인 것처럼 헝클어져 있는 무질서한 모습. 질서가 없고 생명력을 상실한 도시의 모습입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나 삭막하고 무질서한 모습인데 이 사람은요, 4년 벙어리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죠? 네, 침묵의 상태입니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구나. 자,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이제 해가 지면요 깜깜해지겠죠? 근데 깜깜해진다라고 하는데 피부의 바깥에 어둠이 스민데요. 근데 이게요, 시각적인 이미지를 마치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스민다라고 했으니까 시각의 촉각화, 예, 공감각적인 이미지라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요,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소리, 이 거리가 지금 도시의 거리인데 낯설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도시 문명 자체를 낯설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화자가. 그리고 그 거리에서의 울려 퍼지는 아우성 소리. 그러면은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군중이 있나 봐요. 근데 화자는 아까 뭔가 하는 말이 있다고 했어? 하는 말이 없다고 했잖아요. 벙어리라고 했잖아요. 즉 이때 아우성 소리라고 하는 표현과 앞에 연에서 얘기했었던 4년 벙어리는 서로 대조적이죠. 근데 지금 화자는요, 이유도 없이 눈물겹습니다. 화자는 비애감을 느끼고 있죠.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비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공허한 군중의 그 행렬에 섞여서, 아마도 그 아우성소리의 그 근원지일 것 같은데 그 군중의 행렬에 섞여서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군중 가운데 있지만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낍니다. 그리고 길게 느린 그림자, 예, 그림자를 싹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 보니까 고독한 이미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여기까지 보시면요, 그쵸? 현대 물질 운명 속에서의 비애감, 계속 같은 이미지, 같은 어떤 분위기를 계속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얘기 보시면요, 이렇게 와사등 불빛을 비추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화자가 처해져 있는 공간은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낯설어요. 네, 삭막하죠. 조명이 굉장히 무질서하죠. 군중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독하죠. 네. 고독함, 외로움, 쓸쓸함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주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 더 있었네요.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근데 이거요.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그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살짝 똑같지는 않은데 약간 다르게. 1년의 내용을 변형해서 반복하고 있는 변형된 수미상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수미상관의 특징이 뭐예요? 형태적인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이만큼이나 현대인들이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주제는요,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고 있는 현대인의 고독 그리고 비애. 자, 자유시면서 서정시고요. 자, 굉장히 그림 그린 것 같은 표현들이 있죠. 회화적입니다. 예, 주지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미상관의 형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나고 감각적인 묘사들이 있었습니다. 비유도 있었고요. 공감각적인 이미지 있죠. 피부의 바깥으로 어둠이 스민다. 예, 시각의 촉각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적 허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 자, 여기 있네요. 문제 1번 보시니까 자, 가작품과 나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찾기입니다. 자, 선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작품은 나작품, 와사등과 달리 배경 묘사를 통해서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가작품도 나작품도 배경묘사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가작품에서는요. 이거 5월 소식에서 지금 배경묘사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보일 때나 그 상황 속에서 편지를 읽고 있나 보죠. 그리고 편지를 읽고 있는 상황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머물고 있는 그 장소는 오동나무 꽃으로 이제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어떤 거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배경에 대한 얘기, 공간에 대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에도요. 그 다음에 나에는요. 지금 현대 문명, 고층 빌딩, 그 다음에 야경 전부 다 배경이죠. 그러면은 가하고 나하고 달리가 아니라 둘 다라고 해야죠. 가하고 나하고 둘 다 모두라고 해야 됩니다. 가나 모두 다.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한번 봅시다. 가작품은 나작품과 달리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의인화. 자, 가작품에서 의인화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의인화 어디 있나? 자, 이걸까요? 혹시 기억이 소곤소곤하고 있다. 근데 기억이 자연물인가요? 자, 이때 의인화되고 있는 이 기억은요. 자연물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물을 의인화했다? 자연물의 의인화는 아니죠.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자, 나작품은요. 가작품과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적인 분위기. 자, 여기 나작품이 저거 아니에요? 와사등? 와사등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적인 분위기가 막 있나요? 공간 이동에 따라서 분위기가 막 바뀌어요? 아니요. 계속 끝도 없이 계속 고독해요. 계속 고독하죠. 변화하지 않아요. 3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가작품과 나작품 모두 다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하고 나에 그런 부분이 있나? 자, 가에서는 어딜까요? 자, 이곳 첫 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이 부분. 너 나 안 보고 싶니? 나는 너가 보고 싶은데 그리운데. 그쵸? 화제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나 작품에서는요. 어디 있을까요? 어딜 가라고 하는 슬픈 시로냐? 이 부분. 그쵸? 그만큼이나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슬프다라고 하는 이 맥락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선지 4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5번 선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가하고 나는 모두 다 시의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식구를 배치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거 수미상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수미상관은 나, 와사 등에만 있죠. 가는 아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A하고 B에 대한 이해로 올바른 거. 자, A하고 B. A는 어딨나요? 자, 오르간 소리. 파도 소리로 추측할 수 있었던 이 오르간 소리 하고요. 그 다음 B는 아우성 소리,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가 B였습니다. 자, A하고 B 써놓고 시작합시다. A, 오르간 소리. 그 다음에 B는요, 아우성 소리. 자, 오르간 소리는 파도 소리로 추측된다고 했고요. 이 아우성 소리는 거리의 소리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2번 문제. 올바른 거 찾기입니다. 자, 먼저 선지 1번 A. 오르간 소리는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한다고요? 아니요. 내적 갈등 유발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B. 아우성 소리는 화자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계속 고독한데요? 고독한데 무슨 기대감이에요? 역시나 아니죠. 그 다음에 선지 3번이요. 자, A는 오르간 소리는 B하고 다르게 대상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소리다. 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소망. 이때 대상이 누굴까요? 편지 발신인. 자, 이때 대상은
편지를 보내주었던 편지 발신인이라고 보았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요, 그 생각과 정서가 어느 정도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3번이 그래서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선지 왜 틀렸는지 좀 봅시다. 4번 선지 B. 아우성 소리는 A와 달리 화자가 맞닥뜨린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계기? 아니요. 계속 낯설게 만드는 소리잖아요.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A하고 B는 모두 다 화자가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요? 아우성 소리가 추구하는 건가요? 아니죠. 또 틀렸네요. 자, 문제 3번 넘어갑시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보시죠. 먼저 보기 박스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920년대 그리고 30년대 모더니즘 시는요. 그쵸. 지금 사실 이 가작품과 나작품은요. 모더니즘 작품입니다. 감각에 대한 지향, 감각을 추구합니다. 자, 감각에 대한 지향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미학적인 언어로 낭만적인 경향을 표현하거나 사상성을 앞세운 이전의 시하고 구별되었습니다. 결국엔 포인트는 이때 모더니즘 시는 감각에 대한 지향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대표적인 시인은 5월 소식의 정지용, 그 다음에 와사등의 김광균 요 두 사람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역시나 감각을 지향한다고 했으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낀다라고 하는 말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감각적인 이미지, 참신한 비유, 그림을 그리는 듯한 회화적인 이미지,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회화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감정이나 풍경을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작품 5월 소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드디어 나오네요. 강화도의 교사로 발령받은 너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이미지나 이국적인 시어로 표현한 것으로서 정지용의 모더니즘적인 경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사등은요. 근대 도시의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시각 또는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서 삭막한 도시, 그냥 도시도 아니죠. 삭막한 도시에서 현대에 느끼는 감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김광균의 모더니즘적인 경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틀린 거 찾으시면 돼요. 자, 선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가작품 5월 소식에서 순풍이 되어서 외다른 섬 로맨틱을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 속의 이미지와 이국적인 시어를 통해서 대상에게 다가가고 싶은 화자의 정서, 그쵸? 나는 너한테 가고 싶어, 난 너가 그리워 라고 하는 거 가능하죠. 1번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나작품 와사등에서 늘어선 고층, 그 다음에 신호기는 도시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로서 도시의 삶에 대해서 이 화자가 느끼고 있는 고적한 정서, 자, 고적하다라고 하는 말, 자, 익숙하지 않죠? 자, 고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독하고 적막하다. 고독하고 적적하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분위기가 고독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요, 2번도 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가작품에서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남기호간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 과, 그 다음에 와사등에서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두움, 길게 느린 그림자는 전부 다 오동나무 꽃 시각이죠. 남기호간 기억만이 소곤소곤, 이거는 귀에 들리는 청각이죠.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이요, 이거는 촉각이죠. 길게 느린 그림자 시각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감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점에서 이전의 시하고 구별되는 시인의 개성이 드러난다?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선지 4번이요. 가에서 꿈이 파랑새가 되어서 오거나 섬둘레가 풍랑에 씹히는 것과 나에서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를 지니고는 회화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풍경을 표현함으로써 모더니즘적인 경향을 구현하고자 했군. 자, 정말로 회화적인 이미지를 구현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모더니즘적인 경향이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세요. 꿈이 파랑새가 되어서 오거나, 자,
꿈이 파랑새가 되어서 오거나 이 부분, 섬둘레가 풍랑에 씹히는 이 부분까지는 그림으로 그리는 것 같은 회화적인 느낌은 있어요. 회화적이기는 해, 가는 그래요. 근데 나에서 나오는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회화적인 느낌이 있나요?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회화적인 느낌 없잖아요. 여기서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나작품에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회화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5번 선좀 맞아볼게요. 가작품에서 페스탈로찌와 꾀꼬리 같은 선생님은 광화도의 교원으로 발령난 이에 대한 정다움과 애정을, 그 다음에 나에서 창백한 묘석과 무성한 잡초는 삭막한 근대 도시의 풍경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 그렇죠.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역시나 이것도 문제가 3개였죠? 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